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대한비뇨의학회의 2015년 전립선 비대증 진료 권고안이 들려 있습니다. 네, 이게 꽤 전문적인 자료죠. 맞아요. 근데 저희 목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 또 흥미로운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당신이 이 주제를 확실히 이해하게 돕는 거예요.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권고안은 그냥 전문가들 의견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아주 체계적인 문헌 검토 또 분석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각 추천마다 근거 수준, 권고 등급 이런 걸 다 명시해요. 아, 얼마나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 딱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얼마나 탄탄한 연구 결과가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 핵심 질문을 설정하고 피코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했을 때 다른 비교군 대비 어떤 결과가 나오나 이런 과학적인 방식으로 답을 찾았어요. 아하,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전립선 비대증 하면 역시 소변 문제잖아요. 네, 불편함 호소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렇죠. 이 권고안에서도 그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IPSS 설문 이거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7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빈뇨, 야간뇨 이런 것들. 그걸로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 정도를 약간 객관적인 점수로 만드는 거죠. 아, 내 증상이 어느 정도구나 하고 감을 잡게 해주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치료 방향 설정의 거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준도 꽤 높고요. 레벨 4. 그렇군요. 그럼 그 점수 말고 또 꼭 하는 검사가 있나요? 네, 증상 점수랑 같이 보는 게 직장 수지 검사, DRE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필수적인 초기 검사예요. 손가락으로 직접 만져서 혹시 결절이나 딱딱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아, 그걸로 암 가능성도 좀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게 만져지면 이거 혹시 암 아닐까? 하고 추가 검사를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전립선 크기 재는 거. 이건 초음파가 유용하고요. 이 크기가 또 치료 반응 예측에도 영향을 줘요. 크기가 치료랑 관련이 있다니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우리나라 연구인데 한국 남성들의 평균 전립선 크기가 서양인보다 좀 작다. 이런 결과도 인용하고 있어요. 오, 진짜요? 와, 그럼 치료할 때도 그런 거 고려해야겠네요. 네. 우리 실정에 맞게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 와, 신기하다. 그럼 피검사, 그 PSA 수치 이것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야, 네네. 전립선 특이항원, PSA, 이거 40세 이상이면 권고하는데요. 암 검사 아닌가요, 그건? 암감별 목적도 물론 큰데요. 그 외에도 역할이 정말 많아요. 이걸로 전립선 크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증상이 나빠질 위험, 아니면 극성 요폐 같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 이런 걸 미리 가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약간 수정구술 같은 거네요. 미래를 좀 보여주는. 그렇죠. 비유하자면요. 예를 들어 PSA가 한 1.6 Ngmol 이상이다. 이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악화될 위험이 좀 더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근거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PSA 수치 하나로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군요. 진짜 흥미롭습니다. 그 외에 또 소변 줄기 세기 검사나 잔뇨량 측정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네, 요속 검사. 소변 줄기 세기를 보는 건데 최대 속도가 초당 10ml 아래면 방광 출구가 좀 막혔나?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걸로 확진은 아니고요? 네, 그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배뇨 후에 방광의 소변이 얼마나 남았나, 그 잔뇨량 PVR 같은 다른 정보들이랑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권고 수준 BC. 검사 하나하나가 다 퍼즐 조각 같은 거예요. 그걸 맞춰서 전체 그림을 보는 거죠. 그렇군요. 퍼즐 조각들. 그럼 이제 치료는 어떻게 접근하게 되나요? 증상했다고 바로 약부터 먹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요. 일단 생활 습관 개선, 물 마시는 거 조절하고 카페인 줄이고 그런 거요. 아니면 그냥 정기적으로 지켜보는 거, 대기요법이라고 하죠. 이걸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레벨 3, 4 근거. 무조건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일단 지켜보는군요. 네. 불필요한 약물 복용이나 부작용 같은 걸 피하려는 거죠. 합리적인 접근법이에요. 그럼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싶을 땐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그 알파 차단제는 효과가 빠르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알파 차단제, 탐스로신 같은 약들이죠. 이게 전립선 주변 근육을 좀 이완시켜서 소변계를 넓혀주니까 비교적 빨리 증상이 좋아져요. 아, 즉각적인 효과가 있군요. 네.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에요. 아하. 반면에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줄여서 OARI라고 부르는데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약들이거든요. 이건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여줘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급성 요폐가 온다거나 수술까지 가야 할 위험을 낮춰주는 거죠. 그럼 이건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겠네요? 네, 좀 시간이 걸리죠. 특히 전립선이 좀 큰 분들, 예를 들어 뭐 40ml 이상이거나 PSA 수치가 1.4 NgmL 이상으로 좀 높다. 이런 분들한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할 때 쓰는 카드죠. 선택 기준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환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럼 이 두 약을 같이 쓰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병용요법. 네, 그것도 많이 해요. 컨벤 연구 같은 걸 보면 같이 썼을 때 증상 개선이나 소변줄기 색이 증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나와요. 효과는 더 좋지만 네, 하지만 약 종류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부작용 가능성도 같이 좀 고려해야 하고요. 최근에는 발기부전 치료제 있죠? PDE5 억제제. 이걸 같이 쓰는 연구도 진행 중이고요. 와, 계속 발전하는군요. 네. 중요한 건 이런 여러 옵션들을 당신의 현재 상태나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우선순위에 맞춰서 의사랑 잘 상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맞춤 치료네요. 그럼 약으로도 좀 부족하다 이러면 이제 수술인가요? 네, 약물 효과가 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자꾸 요폐가 반복된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요로 감염이 자꾸 생긴다든지 이런 합병증이 생기면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은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예전엔 뭐 TURP 이걸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네,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TURP가 오랫동안 표준 치료처럼 여겨졌죠. 근데 요즘은 홀륨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 홀랩 같은 것도 많이 해요. 홀랩이요? 그건 장점이 뭔가요? 홀랩은 출혈이 좀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좀 더 탄 전립선에도 적용하기가 용이해요. 물론 전립선이 아주 크면 개복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권고 수준 AB. 레이저 수술도 있고 개복 수술도 있고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급성 요폐. 그러니까 소변이 갑자기 꽉 막혔을 때는요. 일단 도관, 소변줄을 잠시 넣어서 소변을 꿰주고 며칠 뒤에 그걸 제거하고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는지 시도해보는 방법. POC도 흔하게 씁니다. 권고 수준 B. 와, 진짜 들어보니까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증상도 봐야 하고 검사 결과도 봐야 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또 혼자 본인의 생활 방식이나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까지 정확합니다. 정말 다 종합적으로 봐야 최적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단순히 증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나 뭐 장기적인 예후 또 부작용 가능성까지 다 따져봐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이 내용들이 당신께서 이 질환을 이해하고 또 의료진과 이야기 나누실 때 좀 든든한 기초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유익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치료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지금 당장의 불편함 해소와 길게 봤을 때 질병 진행을 억제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시나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정답은 없겠죠. 한번 다음 시간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